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현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이스토리 한국사라는 책을 펴냈다고 했죠. 우리 역사 속 다양한 유물과 유적 그리고 인물과 사건 관련 에피소드를 이야기처럼 풀어봤습니다. 상식을 넓히고 시체말로 아는 체 할 수 있게 만든 책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경주 시내에 아주 매력적인 핫플레이스가 있죠. 동궁과 월지입니다. 은은한 달빛 위에 비치는 연못 위에 야경 데칼코마니 뷰는 절로 감탄사를 자아냅니다. 그러나 동궁과 월지 명칭은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낯섭니다. 예전부터도 연못 영역에 있었다는 임해전을 따서 사적 명칭은 임해전지였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역시 안압지였죠.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 연못은 문무왕 때인 674년 2월에 조성되었습니다. 궁궐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서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931년 경주를 방문한 고려태조를 위해서 임해전에서 환영연을 베푼 경순왕이 후백제의 견원 때문에 못 살겠다라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조선의 지리지인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안압지 서쪽의 임해전터에 추춧돌과 섬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안압지 혹은 임해전지로 알려진 인공연못은 2011년 사적 동궁과 월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동궁은 예부터 동쪽의 궁이 아니라 태자와 그 태자가 거처하는 궁을 의미했습니다. 동쪽은 봄을 의미하니 만물의 생장은 동쪽에 있다. 그리고 서쪽은 가을을 의미하니 만물의 성취는 서쪽에 있다. 그래서 임금은 서궁에 그리고 태자는 항상 동궁에 머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1975년 연못의 발굴 결과 연못의 서남쪽에서 31개 동의 건물터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거론한 674년 궁궐한 연못 조성 기록과 함께 5년 뒤인 679년 삼국사기 기사가 눈에 밟힙니다. 679년 2월 궁궐을 중수했고 그해 8월 동궁을 창건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뒷받침할 만한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못 건물 뒤에서 출토된 의봉 4년 개토명 기와와 조로 2년명 전돌입니다. 의봉과 조로는 당 고종이 679년과 680년에 썼던 연호입니다. 동궁의 창건 연대와 딱 들어맞죠. 그리고 연못 출토 명문 유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궁아일명 자물쇠와 태자명 목재 뚜껑 그리고 태자군명 목관이 그것입니다. 752년 동궁 아관 등을 설치했다라는 삼국사의 기록과 부합됩니다. 그리고 세택명 목관, 용왕신심 및 신심용왕명 접시, 20여 점에 달하는 불상 등도 출토되었습니다. 삼국사회가 동궁관 소속 부서를 열거하면서 세택, 용왕전, 월지전, 월지학전, 승방전 등을 거론했거든요. 그리고 태자궁이 월지궁일 수 있다라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822년 헌덕왕이 동생인 수정 즉 흥덕왕을 태자로 삼아서 월지궁에 입궁시켰다라는 삼국사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동궁과 월지와 관련해서 꺼림칙한 부분도 남아있었습니다. 동궁이 곧 태자궁이 맞냐? 혹시 그냥 월성에 동쪽에 조성된 동쪽 궁궐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라는 견해도 제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등에 태자궁의 위치를 콕 집어서 특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고고학 발굴 결과로 태자궁의 위치를 짐작할 수밖에 없었죠. 구 후보지로 동궁과 월지의 서쪽과 남쪽에서 확인된 31개 동의 건물군이 지목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건물군의 규모와 위상이 태자급을 넘어서 국왕급이었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당나라 대명궁의 3조 건물이나 대명궁 중 온실전의 구조와 흡사하다고 합니다. 이 중 맨 앞에 A 건물지라고 명명된 건물지는 171평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건물의 위계를 높이려고 1.5m 정도 흙을 쌓고 다진 흔적도 보입니다. 또 건물 앞에 임금의 출입을 돕는 계단석이 조성되어 있고요. 또 건물 한가운데는 어자의 자리인 듯 기둥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의 조의 장소인 듯한 넓은 공간도 눈길을 끕니다. 또 7세기 무렵 건축된 이 건물은 신라 멸망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왕 때인 679년 궁궐 따로, 동궁 따로 중수하고 창건했다는 기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언급한 궁궐이 월지 서쪽에 A 건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설했던 동궁이 월지궁이고 월지궁이 곧 태자궁이다 라는 설은 어찌 되는 걸까요?
2007년 이후에 그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월지 동북쪽에서 40여 개 동의 건물지와 19개의 담장지가 확인되었거든요. 이 중 66평 규모의 대형 건물터가 눈길을 끌었고요. 또 동문터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쇄식이자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 한 동도 발견되었습니다. 우물과 창고와 같은 생활 공간도 확인되었습니다. 상하 주사위 한 점도 확인되었고 이어진 발굴에서도 순도 99.99%를 자랑하는 새와 꽃무늬를 새긴 초정밀, 금박 화조도도 발견되었습니다. 발굴단은 태자궁과 관련된 생활 공간으로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리허설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부터 진행된 월지 동편 발굴에서는 태자의 독립공간이 확인되었습니다. ing난과 회랑으로 둘러싸인 대형 건물과 넓은 마당 그리고 연못 등을 세트로 갖춘 공간이었습니다. 이 중 대형 건물은 160평에 달하는 큰 규모였습니다. 큰 석재와 작은 강돌, 기와시설, 배수가 원활한 마사토 등으로 정돈한 마당 시설도 눈길을 끕니다. 이 공간 구성을 마무리한 시설물은 역시 인공 연못입니다. 연못의 한가운데와 남쪽에 섬 두 곳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발굴단은 대형 건물群, 그리고 마당, 그리고 인공 연못 등을 갖춘 이 월지 동편의 공간 세트를 1970년 발굴한 월지 서쪽의 대형 건물群과 비교해 보았는데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공간의 높이가 달랐습니다. 월지 동편의 대형 건물은 서편의 대형 건물보다 2.3m 정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칸수도 차이가 났고요. 동궁과 월지의 서쪽은 왕의 공간이고 동쪽이 태자 즉 동궁의 공간일 가능성이 짙어진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왕성을 알려진 월성에는 왕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건가요? 그러나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국 중 가장 후진적이었다가 마침내 삼국 통일까지 이뤄낸 신라지 않습니까? 설옥시대의 산물인 월성은 통일신라의 도읍으로는 격에 맞지 않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문무왕이 인공연못과 궁궐, 동궁을 중수 및 창건했다라는 삼국사의 기록이 의미심장합니다. 문무왕은 월성에서 나와서 태자와 함께 새롭게 조성한 궁성 플러스 월지 그리고 태자궁 플러스 연못에서 정사를 펼쳤을 것 같습니다.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왕의 공간인 서편과 태자의 공간인 동편으로 나눠졌을 가능성이 짙은 거죠. 얼마 전에 지난 10년간의 신라 왕경의 발굴 성과를 정리하는 언론 공개회가 열렸는데요. 그간의 발굴 성과를 정리해보면 월성의 남쪽에는 3세기대 사라곡 시기 마을 흔적이 확인되었고요. 당대 신라인들은 대지 조성을 위해서 1.5m에 달하는 성토 작업을 벌였고요. 그리고 눈길을 끄는 의뢰구가 보였습니다. 불에 타 회기된 원형 구덩이인데요. 그 안에서 개 2마리를 의뢰의 제물로 바친 흔적입니다. 마을 조성을 위한 택지 개발을 해놓고 잘 살게 해달라면서 개 등을 희생양으로 바쳤을 겁니다. 그리고 월성의 서성벽 발굴에서는 뜻밖의 유구가 나왔죠. 4세기 중엽 성문을 쌓기 위해 다진 맨바닥층에 50대 남녀와 10살 전후의 어린아이가 가지런히 누운 채 발견되었습니다. 축성 과정에서 안전을 기원하고 견고한 성의 완성을 바라면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월성의 주변에서는 해자가 확인되었고요. 그곳에서 퍼낸 어마어마한 양의 점터흙을 물체질까지 해서 걸러내서 학자간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씨앗 및 열매 74종과 식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꽃가루, 해자 구조물 등을 토대로 월성 해자와 그 주변의 식생과 경관을 추정함으로써 1600년 전 경주의 사계절을 복원하는 거죠. 해자에서 출토된 곡물과 채소류, 견과류, 과실류 등과 각종 동물, 생선뼈 등으로 그 시대 식생활도 되살렸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유물은 터번을 쓴 흑인형입니다. 예부터 동서교역에 종사했던 서구드인 같았습니다. 실크로드의 동쪽 끝인 경주에서 동서양 교역이 활발했음을 알려주는 증거죠. 또 황룡사 남쪽 바깥 부분에서 초대형 광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광장은 최근 발굴된 태자의 공간으로 추정되는 건물군의 동문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광장은 7천여 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의봉 4년명 기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1975년 월지에서 출토된 의봉 4년명의 기와의 연대인 679년과 같죠.
황룡사 광장은 문무왕 때인 674년과 679년, 80년 사이에 추진했던 도시 확장 계획에 따라서 월지, 궁궐, 태자궁 건설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사기에 임금이 황룡사에 나와 대규모 법회를 열고 연등회에 참석했다라는 기사가 잇따르는데요. 공식 행사장이 황룡사 광장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라의 왕과 왕 귀족이 동궁과 월지에 태자 궁문 즉 동문을 통해서 황룡사 광장으로 입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번 기회에 일말의 오해를 풀어야겠습니다. 1975년 당시 월지에서 출토된 목재 난건 2점과 주령부 이야기인데요. 목재 난건은 2점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3면체 주사위인 주령구는 술자리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14면에 새겨진 글대로 벌칙을 받았던 놀이기구로 보입니다. 벌칙 가운데는 원샷으로 술 석 잔 마시기, 술잔 비우고 크게 웃기, 무반주 댄스, 야자 타임, 임의로 신청곡 받아서 노래 부르기 등도 있고요. 집단 코 때리기, 얼굴 간지럼 태워도 참기, 더러워도 버리지 않기 같은 짓궂은 벌칙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었겠죠. 만약 지금까지의 정설대로 동궁과 월지가 오롯이 태자만의 공간이었다면 어떨까요? 차기 왕위를 준비하느라 불철주야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태자의 공간에서 그런 망측스럽고 질탕한 술판을 벌인 증거 유물이 나왔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유물이 나온 월지가 왕의 공간이라면 그동안 신라 태자에게 가졌던 오해는 이제 풀어야겠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신라라는 국호가 덕업 일신, 망나 사방 구절에서 따왔다고 하죠. 삼국 중 가장 늦게 고대 국가의 기틀을 쌓았지만 마침내 사만 일통을 이룬 왕조죠. 지난 10년간 발굴조사를 통해서 신라 역사를 한번 일별해 봤는데요. 천년 고도여서 발굴조사에 50년, 100년 아니 그 이상도 걸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향후 발굴에서 더 유의미한 역사 내용이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